네가 나한테 자기 삶에 대해서 야 삶아, 네가 나에 대해서 해줄 게 뭐가 있냐? 너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네가 나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못하러 내가 더 살아가겠냐? 이렇게 야 삶이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여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앞으로 해줄 게 뭐가 있어? 라고 묻는 것보다는 어떻게 물음을 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의들이 벌어진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답변은 뭐냐면은 나의 삶에 대해 이 삶이 비참한 삶이겠죠. 지금 비참성, 실패하고 진짜 비참한 이런 삶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삶에 대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이냐? 라고 그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삶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뭡니까? 기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까 한 분, 양화대교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분에도 이분에게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계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지금 누워서 이분이 양화대교에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질 못하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그 상황에 그 삶의 상황에 봤을 때는 이 삶의 상황에 현실에 봤을 때는 여기에서는 뭡니까? 요구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나의 기대에 너 응답하라 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얘가 물어보기 네가 나한테 뭘 해줄래? 우리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에게 너는 나에게 뭘 해줄래? 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 물음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정신자세에 있어서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는 마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그 전회라고 하듯이 정말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듯이 이 완전히 주객의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대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자세 딱 보게 되면 야, 나의 이 현실이 있죠. 나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멸문지화당하고 절체절명의 이 경지로 나가게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라고는 물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로 사마천 선생님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궁령을 택하기까지의 그 고뇌도 굉장히 고뇌가 있었지만은 이분이 궁령을 받고 나가지고 나왔을 때, 암흑에서 나왔을 때에도 그리고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나갔을 때 그럴 때도 무엇이었습니까?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뭡니까? 오장육부가 막 9번씩이나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거 경험하고 그리고 정신이 멍하니 가지고 망연자실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디 가서 가려고 해도 어디 갈 데도 없고 완전히 왕따 당했던 거죠. 어때 왕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한번 시키신 적 있나요? 이거 한번 왕따를 한번 경험해 보면 엄청 같은 거예요. 그건 이 사마천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비겁했기 때문에 내가 자결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겁하기 때문에 자결 안 하는 것이다. 아니야, 그게 아니다. 나는 언제마든지 정말 사람들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는 잡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이 자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결하는 사람들은 많죠. 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결 인구 자살률이 뭐 굉장히 높은 것, 아주 최상위의 국가는 국가 아닙니까? 웬만하면 죽어버리고 그만이지. 그래? 그럼 나 죽어버릴래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와보신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있어서의 어떤 이 가벼운 죽음이죠. 개죽음. 그러니까 이 털끝 같은 이런 그 가벼운 죽음, 이 깃털과 같은 이 가벼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개죽음 아닙니까? 개죽음. 왜 개죽음 합니까? 그러니까 아유 괴로워.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도피성이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양화되기 위해 지금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뭡니까? 나 괴로우니까 나 괴롭고 나 더 이상 내가 삶에 대해서 내가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뭐 더 살아가면서 그 삶이 나에게 해주겠 내가 보면은 내 주위에서 온통 나를 내가 괴로움만 주는 그런 삶이 내가 살아가도 괴로움만 주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나나 이거 끝내버리자 하는 얘기 왜 안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갔었지만 그때에 중풍에 걸려서 넘어 계십니다. 그분은 형제들도 다 아시고 청지에 있었던 형제 한 분 세상 떠나시고 또 아버님 10년 전에 세상 떠나시고 근데 이분 같으신 경우는 혼자만 누워 계시는 어머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여기에서 이분에게 하시고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말 못하고 누워 계시지만 너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래? 기대하시는 게 어머니는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마천 선생님의 경우는 바로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루게 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백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딱 봤다. 서백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형벌을 받으면서 그 형벌을 받으면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도 뭘 했습니까? 주역을 풀이를 했고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무척 공경에 빠졌으면서도 춘추를 지었고 또 구론이는 쫓겨났으면서도 이소를 노래했습니다. 아까 또 뭡니까? 망명인가요? 쫓겨났으니까 망명 생활하면서도 이소를 노래했고 그리고 좌구명이라고 하는 분은 눈이 멀었지만은 그 유명한 국어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손빈, 우리가 알고 있는 손빈, 손자병법에서의 그 저자 손빈은 어땠습니까? 두 발이 잘렸습니다.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엇입니까? 병법을 차례대로 써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게 되면 주옥과 같은 정신의 표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대표적으로 저술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저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지를 가만히 보면은 진짜 이 멸문지와 절체절명 또 혹은 함정 중에 함정에 빠지고 덫 중에 덫에 빠져 있고 정말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현실 상황에서 엄청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멸의 업적을 남기더라. 이 얘기를 이분이 사마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교시는 뭡니까? 자신의 삶에서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역사서를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이
선생님, 사마천 선생님의 아버님이 역사서를 지으셨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위대한 역사가 중에 계시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아버님도 상당 부분을 갖다가 쓰셨던 그것이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름 선생님이 사마천 선생님이 그걸 하시기 전에, 궁령 받기 전에 떠나시면서 그 아버님이 유지를 남기신 거죠. 사마천 선생님에게. 야, 너 이제 내가 지금 역사서를 지금 쓰다가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데 네가 이 업을 이어받아서 꼭 마무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 선생님도 매우 효심이 강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셨던 분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지를 받들어서 역사서를 지어야 되겠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서 오게 되면은 초고를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사기에 했는데 이런 이름에 대한 변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이분이 참담한 그러한 여기에 형태의 패가 망신하는 이러한 경지에 이분이 놓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분의 역사가의 정신이라는 게 이 위대한 역사의 정신인데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잠깐 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은, 문장에 의탁해가지고 직접 글을 써가지고 천하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막 나오고, 여기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막 나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막 나오고 행적과 사건을 고찰하고 성공과 실패, 인간과 한 개인과 혹은 어떤 그 역사상에 있던 인물들의 그 삶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 혹은 국가의 흥기와 파멸, 이런 것들을 막 나오고 총체적인 관점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삼라만상, 역사에 있어서의 역사의 만상, 역사 만상에 있어서의 그거를 이분이 여기에서 통찰하고 그것을 통찰된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의식, 그래서 책으로서 서신으로 남겨가지고 어땠습니까? 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작은 고을과 큰 고을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그거를 내가 마무리를 쳐야 되겠구나. 이 정도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130편 가량의 저서를 썼고, 문자의 개수로 따지면 한문이죠. 개자로 따지면 수십만 개의 경지로 오게 되는 그런 방대한 양속에서, 그러니까 이분에서 그래서 실패에서부터 가쳐 의미는 이 뭡니까? 대역. 다시 말하면 라이프 미션. 이거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가지고는 자살로 가거나 명령력이 약해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결국에 대업을 하는 것이다. 재밌는 얘기했습니다. 대업을 하면은 대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큰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갖다가 바칠 수 있는 자신의 전체의 몸과 마음과 의지,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에너지, 이걸 총체적으로 다 바쳐서 그야말로 완전 몰입을 하는 그 대업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뭐까지도 강하게 되냐면 생존치가 강해진다. 생존치는 이건 매우 심리학적이고 그 의학적인 그 수로인데요. 그 라이프 밸류, 서바이벌 밸류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이런 정도면 이제 그 팬데믹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개념은 전 지구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무엇입니까? 유행병을 우리 팬데믹이라고 얘기해서 혹은 대유행하는 그런 현상, 이런 혹은 병 현상 이런 거를 하나의 팬데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뭐가 오냐면 이런 와중에서도 생명을 건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환자일 수가 있지만 환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경지에서 액션을 주고 시작하는 저희 의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거 잠깐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까지는 매우 그레이트한 일들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의료 체계가 붕괴가 안 돼 있죠.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의료진들이 환자 돌보다가 생명에 있어서의 위중한 그런 의식이 갖게 되면은 의료진들이 자기 직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환자들이 없어. 환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의료진들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치료해줄 사람이 없게 되는 그게 이제 의료 체계의 붕괴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없습니다. 그레이트한 일인데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 합니다. 하나에 보면은 이 생존치가 강해진 사람들 중에 그 감염병동에서의 그 사명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 다시 말하면은 이 대업의 의식, 환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업의 의식이 강한 강하게 되면은 의료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건 하나의 의학적인 하나의 리서치에 의해 가지고 이제 관찰이라든가 나왔던 어떤 하나의 보고 책에 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월남전이라든가 혹은 우리 그 6.25 전쟁 당시에 혹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포로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자신이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대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 혹은 자기가 꼭 살아서 저 사람하고 내가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에 뭐 독방에 갇히거나 수용소에 갇혔어도 아주 혹독한 일을 당했어도 그들은 일시적인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왔겠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살하거나 병임을 치고 그 생존치가 높아져. 이건 의학적인 리서치에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사마천 선생님이 얘기하신 자신은 궁령의 형장에 가면서도 나는 노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야, 이게 있어요. 노여하지 않았다. 놀라운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해서 자신이 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딱 됐을 때는 왜 하늘이시여 왜 우리에게 이러한 처절한 보도를 하면서 처절을 하는 이런 걸 주십니까? 뭐 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자신에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갖지를 않았다는 거.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굉장히 겁이 나고 굉장히 그런 형을
소위 이제 절체절명의 뭐 이런 경지에 놓이게 되면 뭐 겁도 나고 막 그러죠. 막 고민도 정신이 고통이 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그런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하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의견은 그거였습니다. 살아야 된다. 왜? 궁령의 그것을 받자. 당당히 받자. 왜? 나는 살아서 인간과 각 개인의 위대한 개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 혹은 국가의 흥기와 파멸 이런 그 큰 흐름들 이 그랜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자신이 한번 탐구하자 해서 이 조선 문명은 약 3,000년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것을 총망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조사도 굉장히 했을 것입니다. 조사하고 뭐 이 시대는 아버지 따라가지고 이 사마 선생님이 막 여행도 했어요. 여행해가지고 유적지 같은데 가기도 하고 아주 이분은 막 탐사하는데 이제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분의 패션이라는 것, 이분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남기죠.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이런 관계까지 막 천리와 그 인리, 천리와 인리의 바로 그 어떤 그런 교차하는 그런 그런 것까지만 막 형이상학까지 막 한번 전개시켰는데 형이상학까지 여기 안 나가고요. 여기 안 나가고 매우 이것은 현실에 있어서의 그래서 현실이 돌아가는 이치를 정말 탐구를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마무리를 쳐야 되겠다라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베토벤 선생님, 베토벤 선생님이 그 청력을 상실한 분이셨죠. 근데 청력을 상실하는 게 20살 후반인가서부터 점점 몸이 약해지다가 31살인가가 완전히 청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음악가로서 아니 청력이 상실되니까 작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절망했겠죠. 참담했겠죠. 어느 순간에 자신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최초에 깨달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막 들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들리질 않아. 알고 보니까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로 완전히 청력이 상실된 그 순간에 그때에 이분이 벌써 월강 아시죠? 위대한 작곡을 남으신데 그 이후에 위대한 여러 가지의 작품이 나타났던 것은 베토벤 선생님이 완전히 청력이 상실된 31살 이후에 나왔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쓸데없는 잡소리에 귀를 기르지 말고 오로지 나의 영혼과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상에서 나오는 바로 이 영혼의 소리를 나는 들어야 될 것. 그 영혼의 소리에 따라서 나는 작품을 살아요. 그러니까 베토벤 선생님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혹은 청력 상실이 왔기 때문에 전환을 시키는 거죠. 오히려 이분의 생애서에 인류에게 찬란한 것을 남겨주는 기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무슨
위안하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위안을 하려고 하는 뭐 속에서 혹은 무슨 자기 괴로움으로부터 무슨 뭐 도피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지정의 최고의 순간이 발휘되는 것, 혹은 장애물 경주회를 했을 때에 그 장애물 넘어가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 신체에 있어서의 기능성이 약화되거나 제거된 사람들이, 즉 우리들이 얘기하는 장애우들이 오히려 겉으로 볼 때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달리기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약세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뚫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해가는 그 무엇, 그걸 보고 우리는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즉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성공, 실패, 충족, 가치와 의미 충족, 절망, 참담. 여기에서 이분이 가신 데 이렇게 들어가죠. 참담. 네, 이거 보내주면 인간성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2000년 전에 계셨던 사마천 스님의 인간성리를 이해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술하시는 학생들도 이제 계신데, 빈센트 반 고흐 선생님의 인상파 때가 그분의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왜 그분 작품이 그렇게 평가의 높음을,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을 하게 되면 그 빈센트 반 고흐 선생님이 그 작업을 해가는 가운데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어떤 고투, 그 고투를 극복해 가면서 자신의 정신적인 그 모든 것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양심적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총체적인 정신을 발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런 속에서 반 고흐 선생님의 작품 하나에 그 강렬한 그 무엇, 거기에 대한 깊은 가치가 실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가 농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왔을 때 이런 경지에 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어성입니다. 지어야 될 것이다. 내가 세상과 나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뭘 해줄 것이냐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한 삶이, 이러한 삶, 이런 현실, 이런 현실적인 삶이,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토인비 선생님의 역사의 연구에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역사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역사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패망과 흥기와 패망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인들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 뭐냐면, 응전에 왔을 때, 도전에 왔을 때 내가 그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전하게 돼? 거기에서 따라와 줄 것이다. 그것이 모든 문명이 흥망성쇠의 하나의 법칙을 깨우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마지막의 결론을 그분이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팬데믹이 왔다. 자,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이 코바이러스, 코로나
코로나 코. 아 미스터 코. 너 나랑 붙어보자 이겁니다. 미스터 코 하니까 재밌는 얘기들 있죠. 코알아 오면은 아이고 내가 걸리면 어떡해. 내가 걸리면 많이 아플 거야. 아이고 걸리다 혹시 죽으면 어떡해. 전전긍긍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에 십사일단 이게 제일 괴로운 것이죠. 자기가 불안에 대해서 공포와 불안에서 그 공포와 불안이 일어날까봐 자신이 불안해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아마 병에 걸려도 더 빨리 걸립니다. 병에 걸려도 낫지도 않아요. 나도 그런 거는 장담하지 않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십니다. 그래? 너 왔어? 그래 한번 해보자. 너라고 한번 해보자. 너 나한테 도전했어? 코시? 미스터 코 들어왔어? 그래 너는 한번 쳐봐. 좀 맞아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역설적 의도. 역설 의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 한번 해봐. 나 한번 쳐봐. 맞아줄게. 때려봐. 이게 제일 아마 강하죠. 어릴 때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애가 조그만 애입니다. 그런데 딱 큰 애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괴롭히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쟤 두 방만 치면 돼 나을 거야. 근데 얘가 아니면은 5방 쳤는데 6방 일어나는 거야. 너나 그래? 나 맞아줄게. 너 이리 그렇지 무서워합니다. 그 내가 진짜 무서워. 그것도 독종이라고. 쟤 독종이야. 이러는데 그런 독종인데 지금은 독종이 돼야 될 것이다. 아유 바이러스가 내가 잘못하다가는 이거 하다가는 코로나 뭐 19니 뭐니 해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코로나 하나라도 들어오면은 코로나 이거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게 아니. 좋아 그래 너 나한테 너 들어올래? 그래 너 1조 그래 미스터 코 1조명 들어와 봐. 들어와 한번 걸려봐 줄게. 그래 와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와봐.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동을 코로나 걸리듯이만 만들어가지고 손도 안 씻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신자세입니다. 정신자세. 이 멘탈 애티튜드. 이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더 걸립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너 들어와. 너 나 국령시켜? 그래 국령시켜봐. 나 너 국령시키는 거에 대해서 난 너에 대해서 원망 안 해. 그래? 내 청력이 내가 약해졌어? 좋았어. 청력 약해지라고 그래. 난 오히려 나의 영혼의 소리를 나는 들을 거야. 우리나라의 그